네, 목요일 정치 수다는 김수민 시사비평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 시사비평가 동맹 페이스북 페이지가 너무 썰렁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호소하고 싶은 바이기도 합니다. 간만에 놀러 갔다가요. 네, 생각보다 너무 썰렁해서 이거 영업을 심각하게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좀 해봤습니다. 간만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좀 섭섭하고요. 타임라인에 뜨는 거는 제가 매번 보는데 네, 페이지에 직접 이동한 거는 또 어제 너무 오래간만에 갔는데 네. 영업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단체의 적대자였던 그 시사평론가 협회의 네. 김용민 PD가 네. 사실 그 시사평론가 협회는 김용민 PD 혼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저기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조치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치주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적폐청산 이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적폐청산을 이렇게 들고 나온 요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계속 들고 가야 된다는 네.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던지는 의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또 정부 출범의 의의가 사는 그런 의제이기도 하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워낙에 계속 뭐 전 정부에 있었던 나쁜 일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이유도 있었을 테고 네. 그리고 안보 정책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정부가 상당히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만큼은 챙기고 우리가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적폐청산 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이때도 계속 그 부분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감안을 하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했다고 봐도 될까요? 야당 특히 그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네.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이거는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여대야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렇다면 거꾸로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네. 더 올바른 세력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것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겠고, 네, 뭐 이미 연휴 전에 다 드러났지만, 예. 보수 야당의 반발이야 뭐 불을 보듯 뻔한 거라서, 네. 네, 대통령이 뭐 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다라거나, 네. 알아서들 하시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예, 그 속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네. 네, 그리고 뭐 어차피 포기할 어떤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 네. 받아야 될 지지도는 받아가겠다. 이렇게 뭐 좀 양당 간의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일단 지금 뭐 관심의 초점은 제가 봤을 때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하고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너무 많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보니까. 네. 근데 과연 일단 국정원만 하더라도 이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국정원에서 이게 제대로 자료 협조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국정원 일단 뭐 의혹과 관련해서 이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계속 조사를 받을 거고 국정원도 조사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국정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기관 자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지금 현재 뭐 자료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동시에,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메일들 탈탈 털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감이 안 잡히는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정원 부분은 글쎄요, 그 현재 털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구조적으로 이 음. 기관을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고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또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통제받고 또 그러면서도 당파적으로 중립적인 네. 그런 기관이 되기 위한 어떤 그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 앞으로도 그 개혁을 해나감에 있어서 네. 단순히 그냥 진영 대 진영의 논리가 되거나 또 한쪽에서는 그냥 털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은폐하려고 하는 쳇바퀴 같은 그런 패턴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스템 문제가 반드시 아하. 해결돼야 된다 이번 기회에. 예. 예,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스템 문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도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국정원의 이런 여러 가지 적폐들이 막 불거졌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도 뭐 한번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가 네. 뭐 검찰에 의한 이런 식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게 뭐 비밀을 간직하는 정보기관이니까 네.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간에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마련되고 그리고 네. 그 수단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네. 예, 거기에 걸맞는 절차들을 마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뭐에 응해야 된다라거나 예. 또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있다거나 예, 이렇게 가야겠죠. 지금 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예. 이런 큰 예산들을 어떤 내역으로 쓰고 있는지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 네. 안 밝혀도 되고 음흠. 네. 뭐 하다못해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보고도 정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비밀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 개혁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수성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좀 그 정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죠. 괜히 할 수 없는 정책을 네.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말만 앞세우다가 예전하고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네, 어떤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의 성격이 이럴 수 있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네. 네,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도록 현실적인 개혁 방법을 찾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흠. 일단은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네. 어쨌든 인준투표는 국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네. 부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하면서 네. 특히 뭐 국회에 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쪽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의 시도도 있었는데 네.
이것을 새롭게 임명하지 않고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부결이 옳고 그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국회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별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이렇게까지 하는 저희가 뭐냐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임기도 내년 9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후보자를 찾던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조금 긁어부스럼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행 체제라는 그런 카드를 선택한 이유나 배경이 혹시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결되고 난 다음에 사실 시중 여론은 예. 왜 부결시켰냐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 대행으로서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김인수 재판관을 아예 뭐 사퇴시키거나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권한 대행이라는 어정쩡한 체제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부에서의 의견도 좀 참작을 많이 하셨겠죠. 내부에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분위기로는 재판관들의 생각이 네. 김인수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그 내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국회가 또 결정을 하는 문제라서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야 영수회담까지 하면서 야당의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존중해서 좀 어느 정도는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전략적으로 스스로 좀 약간 허물어뜨리는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참 네. 보수 신문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하여튼 여론전 양상이 지금 점점 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참 제가 그동안에 이 질문을 몇 번 받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 과정이 핵발전소 반대, 탈핵 진영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고 고민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분열이 좀 있었고요. 네네. 이게 맞느냐 도대체 공론화 하는 게 아하. 대선 공약이었던 거를 공론화에 붙이는 게 맞느냐라는 반발부터 시작해서 아하.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어쨌든 지어지고 있었고 네. 핵발전 자체에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일부는 이건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신고리 5,6호기는 인정하되 노후 핵발전소는 빨리 닫도록 하자. 네. 뭐 이필렬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또 있고 그걸 두고 또 탈핵 진영 내부에서도 설왕설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공론화까지는 좋은데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돌릴 경우에 네. 그럼 나머지 핵발전소도 그대로 뭐 이 공론화 과정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것이냐. 네, 적어도 뭐 더 월성 1호기부터 해서 노 핵발전소의 폐쇄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예. 이렇게 연동돼 있는 것들이 없이 신고리 5,6호기라는 두 개의 발전소만 두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 닫느냐. 예. 너무 이게 좀 단순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예. 이건 뭐 밖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얼핏 봐도 좀 신음이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 좀 갈등들이 있었어요. 야, 그리고 좀 우려되는 거는 예. 저는 이제 탈핵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여론조사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체감을 했던 봐도 그런데 여성들이 탈핵 여론이 더 높아요.
근데 지금 신고리 오류코기의 그 시민 배심원단 구성이 네. 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조금 현실보다는 낮은 그런 분포로 돼 있고, 네. 그리고 신고리 오류코기라든가 탈핵 문제는 영남이나 호남 같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오히려 그 탈핵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요. 네네. 수도권보다. 네. 이것도 여론조사에서 자주 확인되는데, 예. 요번에 배심원단도 좀 그 수도권 비중이 생각보다 많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할 때는 찬반이 굉장히 엇비슷하게 나타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섣불리 좀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여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리 오류코기 계속 가동에 찬성하시는 분도 예. 탈핵 자체는 또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캐스팅 보트인 것 같습니다. 핵발전 자체는 줄여나가야 되는데 네. 신고리 오류코기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 중간에 스윙 보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김수민 비평가 얘기를 듣고 나서 공론화위원회가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네. 그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폐쇄한다고 했을 때 네.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부터 아하. 해서 이제 예산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상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네. 이게 국회에서 또 뒷북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실컷 결정을 내려놨더니 네. 국회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법안 못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뭐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떤 공론화라든가 그 시민들 참여하는 그런 직접민주주의적 절차하고 네. 국회라는 기구가 갖고 있는 대의제적 성격, 또 현실적으로 문제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성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국회가 워낙에 잘 못하고 있고 대안이 없고 나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역으로 행정부, 문재인 정부가 역으로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 국회에서 일들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게 네. 대국회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짜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시사비평가였습니다.